오늘 코인, 오늘은 글로벌 NFT에 관한 한 이슈들을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이강호 대표님 스튜디오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글로벌 외신 뉴스들 체크해 주신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들려주실 이야기는 크립토펑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들일지 우리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계 최초의 NFT라고 하면 이제 크립토펑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 크립토펑크는 모든 속성이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 있는 걸로 상당히 유명한데요. 지난 3월에 유가랩스가 크립토펑크를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해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NFT는 이미 많이 팔았는데 여기서 인수를 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얘기를 많이들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립토펑크는 라바랩스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었는데 라바랩스가 그 상업화 권한을 크립토펑크 보유자에게 주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BAYC 같은 경우에 유가랩스가 상업화 권한과 2차 창작 저작권을 소유자에게 줬기 때문에 많은 어떻게 보면 파생 NFT가 발생한 반면 크립토펑크는 주지 않았기 때문에 파생 NFT가 이제 발생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3월에 라바랩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제 권한을 유가랩스가 인수를 하면서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크립토펑크뿐만 아니라 미빗 보유자에게도 완전한 상업화 권리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이제 8월 15일 날을 기점으로 크립토펑크 보유자에게 상업화 권리를 주게 됩니다. 크립토펑크가 이 NFT 소유자의 상업적 권리를 획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간 이 상업적 권리가 없었는데 이번에 획득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하나의 시발점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렇게 상업적 권리를 획득하게 된다면은 어떠한 우리가 반응들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BAYC를 보시면 알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BAYC에서 파생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가깝게도 아디다스의 인투 더 메타버스에서도 네. BAYC를 하나 사서 뭔가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크립토펑크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티파니 앤 컴퍼니, 티파니 앤 코에서 NFT라는 것을 출시를 한 거 아시죠? 네. 예. 거기에서 뭐 250개 한정 32더의 그런 NFT를 구매하게 되면 티파니에서 본인이 소유한 크립토펑크 모양을 닮은 그런 보석 목걸이로 이제 교환을 해주는 거였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회사가 추진을 했지만 이제 향후 본인이 보유한 NFT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어떤 뭐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뭐 국내에서도 어떤 BAYC에 있는 어떤 라이센스를 가지고 하는 이제 회사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BAYC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회사한테 본인의 권리를 이양을 하면 회사가 사업을 하고 사업을 해서 나오는 그런 이익을 이제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텐데 이제는 크립토펑크 보유자들도 본인이 보유한 크립토펑크가 어떤 사업이 진행됐을 때 어떤 이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BAYC 같은 경우에는 아디다스와 콜라보를 해서 관련 제품들을 출시하기도 했었고 이 커뮤니티 사이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립토펑크에서도 크립토펑크를 보유한 소유자가 다른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상업적인 또 이득을 취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굿즈 제품들 같은 것들도 출시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크립토펑크 자체를 좀 대중적으로 우리가 또 앞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국면이 다가온 것 같아서 굉장히 또 기분이 좋은데요. 그러면은 정말 다양한 분들께서 앞으로 이 크립토펑크를 통한 상업 그런 물들을 만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예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은? 네,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유가랩스에서 그래서 크리스티에서 옛날에 이제 6,900만 달러로 네. 비플의 작품을 판매했잖아요. 그때 이끌은 사람이 이제 노아 데이비스라는 사람인데 이번에 브랜드 리더로 유가랩스에서 노아 데이비스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분들이 크립토펑크 이제 소유자들과 함께 어떤 비즈니스를 헤쳐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상업화 권한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에 브랜드를 어떻게 가꾸어 나갈 것이냐까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데이비스의 말을 들어보면
커뮤니티의 확대는 이 크립토 펑크의 확대에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웹3의 동굴벽화를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가 동굴벽화 하면 예를 뭐 알테미스다 동굴벽화나 뭐 그렇게 아주 원시인들이 만든 것들을 만약에 내가 개인적으로 소유한다고 한다면 그 가치가 엄청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최초의 NFT가 이제 크립토 펑크니까 그런 크립토 펑크를 소유한 것 자체만으로도 어떤 기쁨을 소유자한테 줄 수가 있고 그리고 향후에 뭐 박물관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팝아트처럼 어떤 예술 작품에 이 크립토 펑크가 지니는 가치를 좀 높여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굴벽화에 또 예를 들어 주셨는데 이 최초의 또 NFT, 이 크립토펑크의 소유를 하고 있다, 크립토펑크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소유자분들에게 큰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방법들을 좀 모색 중인 것 같습니다. 이 브랜드 네임 굉장히 중요하죠. 이 브랜드를 어떻게 가치를 계속해서 매겨갈 것이냐가 이 크립토펑크 측에서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니까 크립토펑크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혹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큰 호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봤을 때 마지막으로 좀 시사점들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크립토 펑크나 미빗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2차 거래 수수료가 0%였어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5%에서 10% 사이에 창작자를 위한 어떻게 보면 커미션을 주는 건데 얘들이 이제 제로였었거든요. 근데 유가랩스가 이번에 크립토 펑크에게 이제 주면서 바로 올리지는 않았는데 향후에 창작자 커미션을 좀 올릴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미 미빗 같은 경우에는 0%에서 5% 올렸습니다. 이렇게 올렸다는 얘기는 커뮤니티를 영위해 가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커미션을 받아서 커뮤니티의 비용으로 쓰지 않으면 이런 비즈니스가 영속될 수가 없어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유가랩스가 향후에 크립토펑크나 미빗처럼 라바랩스에서 넘어온 이런 브랜드들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가랩스의 이러한 노력들이 빛을 발하기를 좀 바라보면서 첫 번째 이슈 한번 맞춰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저희가 얼마 전에도 이슈로 좀 다뤄드렸었는데 크립토펑크 NFT가 이렇게 쪼개졌다라는 이슈들입니다. 그렇다면 접근성이 굉장히 편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해서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데요. 대표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크립토펑크는 만 개로 이루어진 NFT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NFT라는 것 자체가 대체 불가능한 토큰, non-fungible 토큰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만 개로 나눠졌다라는 것은 fungible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RFT, refungable 토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RFT는 뭐냐면 ERC721이라는 표준으로 만들어진 NFT는 그 자체로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더리움 계열의 토큰은 ERC20을 사용하잖아요. 네. 그래서 ERC721을 담보로 ERC20 토큰을 발행을 해서 그 토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분을 갖는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설명을 드려도 어렵고요.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해하시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 NFT를 담보로 또 다른 토큰들이 파생되어서 쪼개졌다, 분할됐다 이렇게 좀 쉽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정말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이 토큰을 소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좀 예상이 들거든요. 제 예상이 맞을까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뭐 SK텔레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옛날에 뭐 100만 원 이상 되는 거를 사기가 좀 부담스러웠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액면 분할을 통해서 좀 쉽게 좀 소액 투자자들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NFT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역시나 우리가 예전에 정말 삼성전자가 300만 원이던 시절에 이 삼성전자 하나를 또 투자하기 어려우셨던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NFT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좀 유명한 NFT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격이 고점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셨을 텐데 이렇게 조금씩 쪼개어져서 우리가 NFT를 소유할 수 있다면, 구매할 수 있다면 충분히 그간 관심 있으셨던 분들도 접근성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점들을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만약에 이게 실제로 실행이 될 경우에 우리가 어떤 현상들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쿠사마미 폴카다에서 유닉 네트워크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그 유닉 네트워크에서 이미 이제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유닉 네트워크가 최근에 펑크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크립토 펑크 3042번을 샀습니다. 구매를 했어요. 얼마에 구매를 했냐면 46.95이더에 구매를 했고요. 이 구매한 여성형 NFT, 잘 보면 이제 모이칸 머리를 가진 지금 약간 나오고 있어요. 흑인 네. 예, 네. 여성 NFT인데요. 이거를 가지고서 56,000개의 토큰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56,000개의 토큰을 소유자들에게 이제 판매를 하면 그 토큰을 보유한 사람은 그 NFT를 담보로 한 토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NFT의 가격이 오른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득을 얻을 수 있겠죠. 그 지분의 네. 가격이 이제 높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이제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 유닉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NFT를 담보로 이런 토큰을 만들 수 있는 거를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유닉 민터라는 곳에서 들어가셔서 NFT를 담보로 토큰을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닉 네트워크에서 아까 좀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뭐 크립토 펑크나 BAYC처럼 블루칩을 가지신 분들이 자체적으로 이 토큰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크립토펑크의 3042 모델이 56,000개로 쪼개져서 이것을 담보로 토큰이 56,000개가 발행이 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께서는 일단 접근성이 굉장히 좀 용이해지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크립토펑크 소유자 분들께서도 이렇게 담보로 토큰을 생성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살짝 우려되는 부분들도 사실 대표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담보에 대한 또 우리가 최근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우려가 되고 소유권자 개인이 이렇게 토큰을 쪼개서 판매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우려감들이 좀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이제 뭐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게 있는데 그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일종의 계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계약 내에서 이 NFT 담보로 토큰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 토큰을 다 이제 회수하기 전까지 NFT를 판매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이런 부분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토큰을 판매하고 제가 또 별도로 NFT를 빼서 파는 것을 이제 방지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나름의 또 안정 장치들은 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토큰 구매에 관심 있으시다면 한 번쯤은 관심을 기울여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사점들에 관해서도 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NFT가 암호화폐가 떨어지면서 많은 부침이 있었어요. 네. 그중에 뭐 블루칩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이더 가격으로는 크게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 원화 가격이나 달러 가격으로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NFT의 활용성이 점점 이제 증가하는 방식이 발견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술품에 투자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NFT도 이제는 뭐 미술품의 하나로서 인정받고 있고 그래서 미술품에 분할해서 투자를 하는 것처럼 이 NFT도 분할해서 투자하는 방식이 나왔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항상 이 가치가 있는 하나의 자산들은 그에 따르는 파생되어지는 상품들도 늘 출시가 되는 게 좀 시장의 섭리이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 이슈 간단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이 NFT에 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원래 NFT 쪽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알고 있고 있죠. 네. 올해만 하더라도 뭐 코엑스나 여러 가지 NFT 전시회에서 많은 스폰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세타랩스 등과 함께 MOU를 체결을 하면서 이 갤럭시 전 제품에 대해서 좀 NFT 생태계를 운영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가상체계의 NFT와 좀 오프라인에서의 실질적인 혜택을 결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경험 혁신을 제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갤럭시 내에서 NFT 생태계를 이제 본격적으로 구축을 하게 될 건데요. 만약에 이게 추진되게 된다면 우리가 또 어떤 것들을 좀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대표님? 제가 예전에 이 방송에서 쇼피파이가 네. 제공을 한 거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특정 NFT를 갖고 있는 고객들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페이코인 같은 네, 경우에는 네. 좀 할인해서 뭔가를 구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NFT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특정 제품을 살 때 할인을 받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다른 포인트를 더 받거나 이런 식으로 될 확률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는 NFT를 고객 할인이나 인증 등 실용적인 혜택에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세타랩스 같은 경우에는 NFT를 이제 발급하는데 주요 이제 활용이 될 거고 알링크라고 결제 서비스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링크에서는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갤럭시 NFT를 가지고 있으면 일본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여러 소매점에서 어떤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우선은 갤럭시의 NFT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분들께서는 다양한 또 제휴 혜택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로 모색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계속 주의를 기울여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대표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지금 뭐 NFT가 멤버십이냐 아니면 예술 작품이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대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그 두 가지로는 사실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세타 멤버스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하는 영업이 아니라 세타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정말 많은 곳에서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열린다는 거거든요. 이게 비단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NFT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삼성 뭐 카드를 갖고 있으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듯이 그런 멤버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이 열리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NFT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까지 나눠봤습니다. 아마 삼성 갤럭시 NFT가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에게는 가장 와닿을 만한 그런 이야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계속해서 관련 내용들 저희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글로벌 NFT 이슈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